안녕하십니까. 김춘식 인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백동민 선생님께서 그 나중에 랜드마크를 말씀하셔서 잊어버릴까봐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문화재단이 가진 랜드마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의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년 나주 역사 문화도시에 당연히 문화재단이 있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다만 이걸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저 또한 아마 좀 정리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주의 랜드마크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히 정의하기 어렵잖아요. 문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 나주의 랜드마크를 뭘로 할까 잠시 고민해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린다우에 가면은 이렇게 린다우로 들어오는 그 강어귀로 들어오는 모든 그 선박들이 탑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 탑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그 디지털로 보여서 그 도시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금방 오늘 린다우의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갈까 봤더니 린다우 중앙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람 얼굴 표정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센서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를 내가지고 오늘 뭐 70% 이상이 린다우 사람들 기분이 좋으면은 스마일, 좀 오늘 좀 찡그리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약간 찡그리는 얼굴. 그러면서 그 린다우에게 랜드마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들으면서 대단한 랜드마크, 대단한 그 무엇인가를 갖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는 것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두 대전을 겪으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사람들은 그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라인강 기적을 다시 이룰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역사가들 그렇게 진단합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연합군들이 상업시설을 다 폭격할 수가 있었대요. 없앨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진 기술 그리고 문화는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굉장히 주목할 어떤 일이라는 거죠. 사실 한강의 기술은 그 산업마저 없었으니 훨씬 더 위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포커스 말씀드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뭔가,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미석을 하기 때문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재단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그런 작은 랜드마크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문화 보시는 뭐 정의 이런 거 다 알겠죠. 그 중에 지역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 지역 문화에 그다음에 그게 삶과 미래라는 게 결국 그 안에 사실 그 특징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정체성이 구현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반영하고 지역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사실 충분히 문화가 되죠. 근데 그 미래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죠. 미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 삶의 어떤 그 정체성의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건강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가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둘 다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문화하고 경제를 동시에 등치시키기 때문에 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화재단에 그걸 운영하는 주체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를 지원하는 시행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 전부 다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지역의 문화재단 설립 창립 멤버거든요. 그 설립을 하면서 제가 이사를 2년 동안 했었면서 보고 느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걸릴 것 같아서 첫째는 사람과 미래인데 그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 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진흥 이유는 아마 저는 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은 뭐 저렇게 돼 있고 결국은 지역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인은 지역인 거예요. 지역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를 통해서 지역문화 정책이 나와야 그게 제일 특성화된 아주 많이 가진 그 무엇인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든 행사나 기획하는 그 문화 기획자분들 정말 탁월한 국내를 망라하고 탁월한 그런 문화 기획자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또 그런 전문가들도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자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줘도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행사도 비슷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균일화된 어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획일화된 그런 문화주의 모습이라는 걸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중요성이 문화재단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저것도 이쪽으로요. 다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앞쪽 다음 바로 교육과제는 하나의 허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 뭐 전문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든지 또 특히 젊은 청년층들 좀 자꾸 인구 감소로 그런데 청년층이 없잖아요. 어떤 문화 행사를 할 때 청년층을 외지에서 특정한 정부 프로젝트로 와서 얼마 있다 가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죠. 그냥 돈 떨어지면 가버리잖아요. 지금 끊기면.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나주에 있는 청년층을 안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문화 행사 기획하거나 아니면 축제든 뭐든 젊은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럼 그 친구들이 10명이 모이면은 한 50명은 데려오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놀러 온 거죠, 행사에. 그래서 이 젊은 층에게 자리를 처음부터 마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교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그 공정한 문화 관계입니다. 문화 정의죠. 이 용어를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 이런 말을 떠오르면 문화 관련 단체들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떠오르죠. 우리에게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가 혹시 이런 에 함몰을 돼가지고 사실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저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연구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그런 문화 정책이 될 텐데 전국이 아까 말씀드린 균이라는 문화 전문가 또 문화 기획자들 전문가들 도시에서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자에 오늘부터 하는 그런 행사도 전국의 균일 행사예요.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 문화재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 문화재를 찾아가야 되는데 문화재가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별화된 문화 정책은 나중만에 하는 이건 발굴이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창작에서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또 문화 수혜적 지원, 기초 문화예술 기반하는 것. 사실 나주에 있는 분들이 점점 문화 향유하는 양과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치 해결에 얘기한 그 자유가 점점 확대되는 것은 민주적인 그런 국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사실은 그게 문화 수혜 정책의 핵심이죠. 두 번째는 과제는 기획하고 실행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항상 처음에 초심 관해서 그걸 밀어붙이는 것. 그래서 긴 호흡이 좀 필요할 거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독립적인 체제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거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죠. 인적 구성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실제 운영도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과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런 나중문화 설립 전에 고려할 사항 저는 설립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설립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기본 방향이나 추진 전략, 운영 전략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잘 포커스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우선 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변에 문제들이 뭐였던가, 그리고 우리가 차별화된 우리만의 것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차별화하지 않고 특성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화 문화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다른 것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직업 재교육, 문화예술 활용. 왜냐하면 이전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들의 축제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시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문화예술 행사한테 챗 GPT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답을 내줍니다. 정책 보고서를 챗 GPT가 씁니다. 물론 그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중급 이상 정도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나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인근에 있는 광주에 뭐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문화는 조금 다른 빛이나 에너지나 뭐 이런 것과 좀 특화된 그런 문화재단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나주가 하고 있는 그 산업과도 좀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업 재교육도 괜찮겠다. 이렇게 또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그런 그 규모의 문화재단, 우리가 서울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고 부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구 규모 혹은 도시 어떤 재정 규모하고 유사한 그런 데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에 대한 주민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주민조사는 찬성 반대를 물어서 설립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찬성하는 쪽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성하는 쪽에게 왜 찬성하는가 이유를 근거를 부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를 찾는 게 아니고 시 행정당이 찾는 게 아니고 설문에 응하는 시민들이 그러므로 해서 참여를 나중에 또 독려할 수가 있다. 관심을 촉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이유도 있어야겠죠. 반대 이유를 들으면 그 반대 이유를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중점적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 무엇이 해야 되는지를 묻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도 주민들은 묻는 겁니다. 이거는 정의 문제이고도 민주주의 문제이고 이게 문화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꼭 잘 봐주면 좋겠다. 다음은 주민의기사 말고 이해관계자도 있죠. 문화예술인들. 예술인들에게는 좀 더 전문적인 질문을 드려서 과연 우리 백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이 브랜드, 랜드마크가 뭔가 그러시고 있는 브랜드가 뭔가에 대해서도 조금 정치하게 볼 수 있는 정체성이 뭔가 이런 점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그런 자율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화재단의 미션 목표제라고 한번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거창한 말이 아주 식상한 말입니다. 근데 역사 문화도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오래된 가치잖아요. 거기다가 창이라는 말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뭔가 예술, 문화예술 좀 창의적이고 그다음 기술과 문화, 예술이 접목된 사람이 기술과도 만나는 시기는 그죠?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가 같이 관계를 활보를 해주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좀 보고 그러게 행복한 우리 나주를 제가 하는 미션으로 문화재단의 미션으로 제시를 해봤고요. 목표는 저런 겁니다. 문화 이미지, 문화 지도. 재단을 만들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나주가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재단이 만들어서 10년에 우리 나주가 어떤 문화도시가 될 것인가, 어떤 문화예술 도시가 그 상상하는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현장과 행정과 정책도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되고 또 전략화되는 좋은 내용들을 특히 저한테 중요한 건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큰 어떤 커다란 문화 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을 전국에 별로 이익이 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익을 내고 그런 것보다 실제 생활 문화에 우리가 품격이라는 것 중요하잖아요. 생활 안에서 문화를 늘 향하고 즐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네 번째 나중에 생활 문화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제가 보입니다. 다음 또 이사회 나주 재단 운영 조직도 제가 한번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 특히 대표이사, 부이사장 똑같이 동일한 적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법으로 공개 모집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요. 잘 공개 모집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잘 굴러가겠죠.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한 2년 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오니까 또 잘 안 굴러가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런 어른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부의사장님은. 어른이란 말은 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정말 우리 것이 나주에서 이분 말씀이라면은 누구도 뭐 다 100% 동의하겠지만 그래도 신뢰감이 있는 그런 어른.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어졌잖아요. 독일이란 나라가 정말 민주화된 나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우리한테 어른이 없어진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한 2, 3년 정도 관리하다가 나중에 전문 경영이 또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 도시는 그렇게 못해서 조금 굉장히 힘들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이 재단 문제로 시끄럽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다음 세부 팀들은 지금 4개로 경영지원하고 축제기획과 문화기획과 생각을 맡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획일하고 균질화된 그런 어떤 문화 재단의 경영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다양한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은 그런 자원들도 가지고 있고 특히 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걸 잘 보면 초기에는 저는 서진 초기에 제가 겪었던 거, 그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문제가 될 건지 잘해주면 참고하실 것 같아요. 다음. 연구에 아까 어떤 그 선생님 그 8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안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이 원칙을 얘기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시로부터 행정적으로 독립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자율권이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뭐라 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이전하고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8기 원칙에 대해서 조금 부정 강조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식 교수님의 그 주제 발표 내용 중에 문화민주주의가 나왔죠. 컬처 데모크라시. 근데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상만 의장님이나 이재남 위원장님은 당연히 많은 제 도움과 조언을 주셨고 또 동료원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상근 의원님이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그 신지영 씨가 전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그동안에 읽어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문화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화민주주의가 이 논문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자치 속에 있는 거죠. 지방 분권과 문화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문화자치인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에서 실행하는 기존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가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여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나주시문화재단도 예산은 지원해주되 거기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또 자치의 역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동안에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제되었던 그 문화자치의 개념으로 문화자치의 개념이 지금 각 지역 문화재단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튼 또 한 가지는 청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하나의 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층이 처음부터 함께 민관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화자치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콘텐츠와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 파리자의 발표를 마치고요. 이어서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